집현전 대제약 하격제 정인지 편입니다. 1396년 태조 때 태어나서 1478년 11월 26일 성종 때까지 82세를 사셨다. 정인지는 조선 건국 4년 뒤 한성부에서 석성현감을 지낸 정흥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인지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비상하고 글을 잘 지었다. 5살 때에 고전을 읽었고 7살에 소학을 다 읽어 통달하여 천재라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13살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선비들 앞에서 강론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릴 때 아버지 정흥인에게서 학문을 배우다 정몽주의 제자였던 매헌 건우의 문화에서 글을 배우고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8세인 1414년에 왕이 직접 주관한 식년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자 태종은 친히 그에게 의사화를 내렸고 바로 예빈씨 주부에 제수되었으며 1415년 예문관 부조리가 되었다. 22세인 1418년 8월 병조자랑을 거쳐 1421년에는 태상왕이 된 태종의 추천을 받았다. 태종은 세종에게 그를 추천하며 대임을 맡길 만한 인물이니 중용하라고 요청하여 그는 병조정랑에 승진하였고 이후 세종의 신임을 얻어 예조정랑, 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28세인 1424년 집현전관에 선발되고 집현전 은교에 제수되었다. 그 뒤 그는 태종이 병사하여 상황으로서의 영향력이 거둬진 후에도 세종의 신임을 얻었다. 그 뒤 계속 승진하여 29세의 집현전 직전 31세인 1427년 중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직제학에 승진하면서 세자씨 광원 자필선을 겸임하여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32세의 집현전 부제약, 36세의 예문관 제약이 되었다. 40세인 1446년 부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으나 3년상을 채 마치기도 전인 이듬해 1447년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세종대왕의 특별명령에 의해 예문관 제약에 다시 기용되었다. 43세의 집현전 제약, 44세의 형조판서에 발탁되었다. 46세인 1442년 예문관 대제약이 되었다. 수양대군은 왕자 시절부터 그의 정직함을 알고 그를 찾아 사물을 논했는데 그에게 아들의 혼인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49세인 1445년에는 권제, 이계, 박팽령 등과 함께 용비어 천가를 지었다. 50세인 1446년 세종에 의해 훈민정음이 반포된다. 집현전 대제약으로서 세종의 뜻을 받들어 다른 집현전 학자들과 훈민정음 창제에 협찬하였고 훈민정음 서문을 찬진하였다. 훈민정음 반포 초기 일부 학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한자는 조선 고유의 문자가 아니고 글을 모르는 아녀자들에게도 글을 읽게 해야 한다면서 훈민정음 반포를 적극 도전하였다. 한글은 1443년 훈민정음 28자를 영구 창제하고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1446년 음력 9월에 이를 반포하면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하여 문자와 천지인을 바탕으로 하는 음양오행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된 것도 정인지 때문이다. 바로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음력 9월 상순에 책을 펴냈다고 쓰여있고 상순의 마지막에는 11을 반포 날짜로 보았다. 이를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9일이 되므로 이 날을 한글날로 제정하였다. 세종대왕은 생전에 정인지를 깊이 신뢰해 그에게 자신의 실록인 세종실록 편찬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실록을 맡겼다는 것은 그의 능력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인지는 세종보다 겨우 1살이 더 많은 친구나 다름없는 연령대라 세종대의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잘 맞았을지도 모른다. 정인지는 50세의 예조판서, 51세의 이조판서 겸 지춘추 간사가 되어 태조실록을 편집하는 데 참여하였고 53세의 공조판서, 54세인 1450년에 의정부 자참찬이 되었다. 이 해에 세종은 임종 직전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세손을 보필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그는 신숙주와 함께 대세를 보고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하였다. 문종 즉위 직후인 1451년 김종서와 함께 고려사를 개찬, 보수하는 데 참여하였고 1452년 초 김종서 등과 함께 다시 고려사 절호를 편찬하였다. 56세인 1452년 병조판사가 되어 국방을 관장하면서 단종을 보필하였으나 그의 강직함을 꺼려한 황보인 김종서 등으로부터 배척당하면서 그는 한 명의 신숙주 등과 함께 수양대군에게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길떡하게 된다. 57세인 1453년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을 도와 자의정이 되었고 정난공시 1등으로 책봉되었으며 김종서의 맏며느리와 딸들을 노비로 분배받았다. 그 뒤 사육신의 난을 진입한 공로로 다시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았다. 59세인 1455년 명의정에 올라 조선 최초로
장원 급제자가 영의정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고 아들 정현조가 세조의 딸 의숙공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기도 하였다. 정인지는 금성대군의 모방기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양녕대군 신숙주 등과 함께 단종의 목숨을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유배간 단종을 궁녀들이 따라가서 모시려고 하자 궁녀를 단 한 명도 보내줘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했다. 야사에 의하면 그날 밤 세종대왕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한다. 62세인 1458년 세조가 베푼 연회에서 술에 취하여 세조가 불경을 간행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가 세조의 노염을 사서 의군부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또한 연회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세조에게 어린 조카를 굳이 죽여야만 했느냐고 하며 그대가 그리하는 것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세조보다 21살 많았던 정인지는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고 세조를 그대라고 하였다. 세조는 아연실색했고 신하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후 육조에서 탄핵이 올라와 정인지에게 극형을 내리라고 주청하였지만 세조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며 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63세인 1459년에는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세조에게 전왕을 지칭하는 태상이라고 불렀다가 분노를 사기도 했으며 양사에서는 그가 다른 뜻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가하였다. 이에 세조는 또 용서하려 했지만 계속 탄핵 상소가 올라오므로 파지시킨 후 아버지 정흥인의 고향인 부여로 유배에 안치시켰다. 그러나 3개월 뒤 세조는 친히 그를 석방시키면서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였다. 72세인 1468년 세조가 병으로 죽자 예종 즉위 초반까지 한 명의 신숙주 등과 함께 원상의 한 사람으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정사를 보았다. 1468년 유자광의 밀고를 받은 예종이 남이의 옥사를 일으키자 남이의 처벌을 주장하고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입대공신 3등에 녹음되었다. 이듬해 예종이 죽자 의경세자의 차남 자을상군을 지지하였고 자을상군이 성종이 되자 그 공로로 자리공신 2등에 청록되었다. 말년에 아이들과 문화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일하다가 1478년 11월 26일 사망하였다. 향년 82세였다. 정인지는 태종부터 성종까지 7명의 임금을 섬긴 인물로 특히 세종시대의 과학뿐 아니라 역사학 및 문화 전반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집현전 대제학으로서 성삼문 신숙주 등과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컸고 훈민정음 예제 끝에 서문을 썼으며 안지, 채양 등과 용벼천가를 지음으로써 국어 국문학사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집현전 학사로 단종을 부탁한다는 세종의 유언을 저버리고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한 일 때문에 세조 말년부터 정지에 진출한 정봉주 학파의 후배들에게 선배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남이의 옥사가 억울한 죽음이라는 시각이 중종 때 이후로 보편화되면서 그는 비판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정인지는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5할 이상의 이자를 덧붙여 받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여 조선의 4대 부호로 이름이 높았다. 즉 일국의 재상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 놀이를 한 것으로 이 때문에 말년에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야사에 따르면 정인지는 젊었을 때 용모가 수려하였다고 한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집의 처녀가 정인지의 글 읽는 모습과 목소리에 반하여 한밤중에 담을 넘어 글을 읽는 정인지의 방문을 열고 과감하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한다. 이 처녀 역시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정인지는 이를 과감하게 물리쳤고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께 청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처녀는 상사병을 죽었다고 한다. 나중에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정인지는 두고두고 슬퍼했다고 한다. 예주가였던 정인지는 젖과 막걸리는 생김새가 같다 하며 아기들이 젖으로 생명을 키워나가듯이 막걸리는 노인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노인의 젖줄이라고 비유하였다. 정인지는 남원시와도 인연이 있는데 48세인 1444년 전라도 관찰사로 전라도에 내려가게 되는데 남원의 광통소루라는 곳에 올라 절경을 극찬하고 이름을 광안루라고 명명한다. 이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정인지의 묘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있는데 폐비 윤씨의 폐출을 막지 않았다는 죄로 1504년 연산군의 명으로 비석을 넘어뜨리고 부관 참패를 당하기도 하였다.